네, 고시 제9조 악성 프로그램의 방지입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쉬운 거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백신을 깔라는 얘기예요. PC나 뭐. 근데 서버용 백신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1년 계약 그 피가 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ISMS 인증을 가면 당연히 PC에 이 백신이 깔려 있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버에 이게 백신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결함을 뭐 주는 경우는 뭐 있는 사람 결함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결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피가 이게 서버용은 그렇게 이제 싸지 않은 거죠. 근데 설치하면은 좋은 거죠. 최신 상태로 자동 업데이트 돼야 되고요. 뭐 당연히 뭐 악성 프로그램 등의 삭제 등 대응 조치를 이제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용 단말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나요? 이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예요. 직접. 요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게 간접적으로 접속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랜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 PC가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PC이건 노트북이건 뭐 간에 어, 이 랜으로 통해서 하여튼 접속이 되면 또는 어, 뭐 리즈 라인으로 또 연결이 된다. 이건 당연히 뭐 직접 접속하는 단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인다이렉트로 예를 들면 어느 서버 여기 이제 노트북이 있으면은 여기에 시큐어 쉘을 이용을 해서 이제 텔넷으로 해서 여기에 또는 알로긴으로 해서 로긴을 여기 서버에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경우. 이게 이제 인다이렉트리죠. 이거는 간접 접속이에요. 간접. 그죠? 여기 경유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그 경우는 아니에요. 그 경우는 아니고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이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죠.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 조작 못하도록 하고 본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 그 해당되는 업무만 쓰게 하라는 거죠. 아무나 와서 이게 공용 PC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백신 뭐 제대로 해야 되고 이 통제 그 다음에 권한 제어 접근 권한 접근 권한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이런 거 제대로 이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는 사실 막아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인다이렉트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VPN을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있긴 하죠. 그럴 경우에는 보호 조치에 따라서 VPN, SSL, TLS를 써야 되고 투팩터 인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 인증할 때 예를 들면 맥값을 가지고 이 PC에 대한 인증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하면은 좋은 거죠. 네? 그죠? 물리적 안전 조치. 당연히 전산실 자료 보관실은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좀 중견기업 이상들이죠. 그다음에 잠금 장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이 책상에 이렇게 하면 여기 자물쇠로 여기 시건하면 돼요. 열쇠로 시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저장 매체 USB 같은 반출입 통제. 이거 반출 입출일 됐을 때 그 리스트 대장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12조 이건 유형 1, 2는 선택 조항이고요. 이러한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제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라. 사실 그다음에 백업 복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라. 근데 이게
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버에서 이걸 예를 들면 재난재해 대비해 갖고 혹시 뭐 지진이 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디자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장소에다가 똑같은 이런 서버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디스크도 해놓고 이게 이제 핫 스탠바이로 이거는 이제 이 DB는 싱크가 돼야 되겠죠. 이 실제 이게 인터넷이 있으면 고객이나 이용자들은 요 핫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계속 온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적절히 얘는 DB는 싱크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애가 났다, 폴트가 났다, 그럼 바로 이 스탠바이 된 있는 게 핫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돼서 뭐 예를 들면 2시간 이내 RTO죠. RTO가 되겠죠. Recovery Time Objective죠. RTO를 이 장애가 났을 경우에 2시간 이내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되는 거죠. 예, 이런 테스트를 이제 계획 복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시험도 하려면은 첫 번째는 뭐 이런 디자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걸 백업 복구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테스트하기가 이게 실제 운영 시스템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거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파기는 CPO 책임하에 CPO한테 반드시 이거 파기하겠다라고 보고를 받고 승인 받아서 파기한 다음에 보고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죠. 예, 보고서 만들어서 기록을 하라는 거. 대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대장을. 예.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나중에 ISMS 그 인증 또는 구축 운영할 때 이게 다 통지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하튼 그 파기 조치할 때 완전 파기에 디가우저를 할 때는 뭐 1회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덮어쓰기 할 때는 로우 포맷은 3회 이상, 무작위 값이 0일로 덮어쓰기도 3회 이상. 이게 횟수까지 정해놨어요. 횟수까지. 이런 것들이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다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는 실상에서 업무에서도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은 이게 복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번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는 일부 파기 조치를 해야 된다. 전자적인 파일은 삭제 후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마스킹이나 천공, 기록물, 인쇄물, 서명 같은 거는 마스킹 천공해서 삭제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예요. 요거는 시행령 30조,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 조치가 29조잖아요, 법률. 법 29조에 따라서 시행령 30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령 48조 2가 나왔어요. 요거는 원래 개보법에 있었던 존재고 요거는 이제 특례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망법에 있었던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 중에 좀 틀린 부분이 망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뭐 100만 명 이용자 수, 그다음에 100억 원 매출액 이상인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단말기를 분리하라 인터넷망하고 차단시키라고 그랬어요. 인터넷망을 차단시켜라. 그러니까 망분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출력 복사 시 보호 조치가 있어요. 네, 출력 복사할 때 보호. 그 다음에 개인정보 표시자는 뭐 마스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서 권고사항이에요. 다른 거는 의무사항인데 요거는 권고사항이에요. 조문을 읽어보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원래 그 있었던 안정성 확보 조치,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자죠. 그리고 여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고요. 대상이. 물론 이제 방송사업자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같아요. 내용들이. 근데 여기 재난재해 대비 안전조치는 여기만 있어요. 개인정보 파기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빨간 거는 또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틀려요. 이게. 그런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 여기 파기가 없으니까 파기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그렇지 않죠. 여기에 내용이 없으면 이걸 또 지켜야 돼요. 또 그죠? 원래 특별법에 없는 것들은 과거에 특별법에 없는 것은 일반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특례에 없는 것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고시 통합 개정안이 2020년 뭐 11월이었나요? 이때 이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들어가고요. 여기 망분리에 관련된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경우는 분리를 해라라는 게 이제 추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재난재해는 당연히 들어왔고 출력 복사시 이 두 가지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 개인정보 파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요 같은 내용은 당연히 있는 거고 서로 달리 있는 것까지 요거는 이제 하나로 해서 단일화 시켜서 통합을 한 거고 요거는 별도로 다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새로 재검토 기한이라는 새로 아니죠. 여기도 재검토 기한인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이 타당성을 3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이게 타당성을 보고 검토해서 개정하게 돼 있어요. 하도 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쪽에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법조 준거속을 계속 쫓아가야 되거든요. 고시 통합 개정안을 보면은 개정 방향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을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포함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망분리 요건도 포함했다고 그랬습니다. 100만 명, 매출의 100억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외부 인터넷망을 차단해라 라는 걸 들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좀 특례에 가까운 거죠.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암호화 대상은 전체 다예요. 예, 여기 다 포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추가된 게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예요. 요게 원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여기까지 암호화였거든요. 고비바 암호화하고 요거 암호화했는데 이게 다 전체로 다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망 DMZ 구분이 폐지가 되면서 암호화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뭐 방송사업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공자, 그다음에 방송사업자까지 아울러서 다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개인정보하고 인증정보 할 때 다 암호화해라.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업무용 모바일 기기 USB에 저장할 때도 암호화해라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부망 뭐 DMZ 구분해서 이거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출력물 보안 조치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용도 특정, 그다음에 출력 항목을 최소화를 해라.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USB 같은 거는 보호 조치를 해라라는 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마스킹,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거 마스킹하고 출력물 보안 조치는 얘만 하게 돼 있었는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이제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그죠? 마스킹해서 표시 제한을 해라. 출력할 때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죠. 좀 더 비교해 보면은 이제 대상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통합 게시안은 이제 다고요. 여기 유형 1, 2, 3이었고 여기는 사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수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건 유형 1, 2, 3으로 이렇게 전부 통합이 되는 거고요. 내부 관리 계획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검토 기한은 동일합니다. 3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개선한다. 접근 권한 3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정보통신 제공자는 5년인데 제가 고시 통합 개정안을 보니까 3년만 돼 있어요. 3년. 그 다음에 접근 통제는 이거하고 이걸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플러스 이 해고. 그 다음에 접속 기록은 1년,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모두 포함해 놨어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 놨습니다. 월 1회 점검도 동일하고요. 여기 빠졌네요. 월 1회 점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해설서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나의 문자로 할 때 10자리 이상, 두 종류 때 8자리고 여기 틀려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두 종류 이상 조합하여 10자리 이상, 세 종류일 때는 8자리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설서, 이건 다 해설서 기준이거든요. 고시에는 없어요. 이게 해설서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암호화도 이제 통합을 전부 했습니다. 고시 통합 개정안을 보면은 거의 다 암호화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죠. 요게 지금 현재인데 고비바 암호화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용카드 계좌번호만 암호화하게 돼 있고 송시신 할 때는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인증정보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비바만 정보통신망 송수신 할 때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정보는 암호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SSL, TLS를 이제 적용을 하죠. 뭐 어떤 거는 암호하고 어떤 거는 암호 안 하고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